서울 탈출 러시. 문 미친 집값 뛰어넘었다. 이재명은 포기했다. 야, 이게 지금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은 집값이 폭등을 하죠.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어쨌든 이 좌파 특유의 뭐 개발보다는 다른 쪽에 막 신경을 쓰고, 그리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얼마 전에 어디 지방 가서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수도권 집값 폭등하는 데 대해서 뭐 대책이 없다. 마치 이게 포기 선언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러는 사이에 정말 이 서울 집값은 사상 최고로 지금 문재인 때 그때 집값이 미쳤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 그런데 그걸 벌써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인상률이. 이재명은 이 정책을 포기한 속에서. 자, 상황이 오늘 뭐 여러 언론에서 오늘 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론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상징적으로 제가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났던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제목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 두 개가 나란히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오늘 오후에 못 잡겠다 서울 집값 8.7% 올라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송파는 무려 20% 집값이 뛰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정책을 포기를 해버리니까 저번에 한번 대책을 내놓고 나서는 또 오히려 역효과만 막 냈죠. 이상한 소리, 이재명 쪽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는 못 잡겠다 서울 집값 하니까 못 살겠다 서울에서. 집값 올라가서 집 마련을 못하니까 탈출을 하는 거죠. 서울에서 116만 명이 전출을 했다. 집값 급등이 주 요인이다. 그 전에 제가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렸죠.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 왜? 이재명 정권 들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상품 개정하고 기업을 너무 옥죄니까는 대기업은 공장을 다 외국으로 옮기려고 하고 중견기업은 알짜배기 중견기업은 그냥 짐 싸서 외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한국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때 제가 소개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건 이제 서울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재명이 정책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서울 집값을 보면은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7% 상승을 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 19년 만에. 한국부동산론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다섯째 주 2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1%나 오르면서 상승폭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작년 누적 상승률은 8.7%. 이거는 2006년에 23.46%를 기록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19년 만에 최고 수치인데, 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두 번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 8.03%, 2021년에 8.02%가 치솟았죠. 그때 최악이었습니다. 문재인 때 그때 미친 집값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 상승률을 지금 뛰어넘었다. 자, 이 서울의 상승세가 이렇게 되니까 강남 3구의 대체지로 평가받는 일부 경기 지역도 전부 다 지금 집값이 치솟고 있다. 경기 가천 20.46% 올랐고 성남 분당 19.1, 용인 수지 9.06, 안양 동안구 8.89 이렇게 집값이 막 치솟하는데 이 무능력한 정권에서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기는커녕 아예 손을 놔버린 이재명이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백약이 무효다. 대책 없다. 그런 거 저런 거 집값 자꾸 부동산 정책 잘 쓰고
그거 하라고 지금 정부가 있는 것이지, 정부가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놔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서울을 떠난 인구가, 작년 한 해 동안이네요. 116만 명. 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116만 명이 서울을 떠났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니까 주거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수요가 경기도 등 주변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이 가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새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이나 이쪽은 그때 주거 사다리 완전히 걷어차버렸죠. 자기들은 강남에 집 다 가지고 있고, 이재명 정권 사람들, 강남 좌파들 집 다 가지고 있고, 갭 투자해가지고 집 뭐 한 채씩 두 채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청년들이 주거 사다리를 막 걷어차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죠. 그러니까 집값은 집값대로 찌고, 이게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서울을 막 속속 떠납니다. 국가통계 포털의 국내 이동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가 무려 116만 1887명이네요. 1월부터 11월까지. 그중에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 비중이 20%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고,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힐 수밖에 없죠. 8.48%,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서울하고 경기도 간 집값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이 됐다는 이런 암울한 상황들이 지금 연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제 그 1월 1일이 되면은 여러 여론조사를 막 하죠. 여론조사를 해서 그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재명 지지율을 보니까 오늘 여러 언론에서 했는데, 이게 과연 여론조사가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조사에서는 50%대, 50% 초반대, 또 어떤 좌파 매체에서 하는 데는 60% 초반대.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재명 여론조사 소개해드릴 필요도 없다. 그 해서 그 많은 여론조사 나온 거를 제가 묵살을 했습니다.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날 조사를 했는데 10% 이상씩 막 차이가 나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가. 제가 단언은 하지 못하지만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것저것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주례사례도 교체하고 다 교체를 하죠. 그러면 정부 여론조사 다 바꾸고 있을 겁니다. 바꿨든지 바꾸고 있을 겁니다. 정부 여론조사가 속된 말로 짭짤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하고, 따로 여론조사 어디 영업 안 해도 되고, 돈 잘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부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단언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여론조사 업계에서 간혹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 것이 정말 신뢰성이 있는가 싶은데, 그럼에도 제가 이 갤럽하고 경향신문 여론조사 결과 다른 건 놔두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자, 서울에서 이런 완전히 정책을 포기하고 집값을 폭등하고 서울을 떠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앞둔 시점에 여론조사가 오늘 막 쏟아졌는데, 자, 좌파 매체인 경향신문이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중 어느 쪽이 많이 당선돼야 할지를 놓고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 국민의힘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44%, 민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34%, 서울에서 10% 이상 이 좌파 매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쪽이 유리한 걸로 나왔습니다. 유리한 걸로. 여기 서울에서 많이 당선된다는 건 서울시장뿐이 아니고 구청장, 25개 구청장도 그렇고 서울시의원, 구의원 다 합해서 이제 그렇겠죠. 워낙 이 수도권 서울을 포기한 그런 정책도 아니죠. 정책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서울의 민심이,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릴 때, 이재명 지지율 소개해드릴 때 서울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저런 게 있으니까는, 서울 집값 잡지도 못하니까는, 서울에서 못 살겠다 떠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꿔야죠. 뭔가 지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새해에는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좀 상황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내란몰이 지금 2차 내란몰이 하겠다고 정청래는 오늘도 2차 무슨 특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미 식상했습니다. 내란몰이 이제 국민에게 안 먹힙니다. 그 대신 특검 해야죠. 특검. 통일교 게이트 특검. 또 국정조사. 지금 그 국정조사도 송원석 원내 지도부가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할 정도인데, 그때 대장동 민간업자들 항소 포기한 거, 그 국정조사 거의 다 돼서 바로 할 것 같이 하더니 그것도 뒷전으로 밀어놓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새해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좀 나가야 되지 않는가, 좀 전투력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내일 이재명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한다. 대신 같은 날 내일 대구 경북 지역 신년 인사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하는데, 왜 여기 이재명 거기에 참석을 안 하는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설치법 통과됐는데 이재명이 제가 했죠.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 여론을 완전히 틀어지는 그것도 다 제가 했죠.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계속 새해도 내란몰이를 하려고 하는, 거기 항의하는 차원에서라도 불참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